아까에 이어서 우리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실제로 화면을 보면서 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보고 FAQ도 살펴보고요. 미리미리 준비할 내용도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일단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공지는 안 나왔지만 둘째 주 정도 되면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자, 나왔으면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굳이 국세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청구 프로그램 회사들이 국세청에서 공지가 뜨면 곧바로 공지창을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때 프로그램 공지사항이 나오는 게 있는지, 의료비 자료 제출 기간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원클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디자인만 좀 다르죠. 두 번이랑 하나로도 마찬가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EDI의 문서 작성 및 송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누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검색하는가, 이제 기간이 중요한데, 지금은 12월에는 누르셔도 2022년으로는 안 뜨고 아마 2021년 기준으로 12개월치가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지금 하실 거면 바꾸시는데 우리는 어차피 1월 1일 이후에 할 거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2023년이 되면은 조회를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랑 기준 시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눌러서 자료가 쭉 조회가 되고 나면은 자료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의료비 소득공제 제출할 자료가 파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기준 시점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기준 시점은 기본적인 옵션은 수납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셀렉트 박스를 누르셔가지고 진료일 기준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료일 기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납일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수납 처리를 완성해 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번 연도는 도저히 수납 처리를 1년치를 할 수 없다 라고 포기가 되는 상황이면은 진료일 기준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수납일 기준은 우리가 수납한 내역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료일 기준은 입력된 진료를 기준으로 수납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에 관련된 금액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수납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역이랑 진료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납일 기준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수납 처리를 전혀 안 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진료일 기준으로 조회해서 임시 방편으로 사용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납일 기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는 원클릭 화면에서 화면을 보신 거고요. 이번에는 두 번에 하나로도 많이 쓰시니까 두 번에 하나로 화면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에 하나로도 EDI 문서 작성 및 송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누르시면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고요. 이 팝업에서 기간 설정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일 기준, 진료일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거는 병원 정보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병원 정보는 환경 설정에 병원 정보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적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개원하시면서 자료를 잘 적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적혀 있다든지 치과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초라면 자료 생성을 하시면서 이 병원 정보가 우리 치과에 맞게끔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고쳐야 된다. 그럼 어디에 가서 해야 될까요? 병원 정보가 환경 설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환경 설정 창을 띄워서 병원 정보에 기재한 내역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창에도 상단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자, 자료를 다 검색을 했다. 그러면 두 번에랑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자료 생성 버튼이 아니라 자료 생성 후 홈택스 홈페이지 열기라는 버튼으로 자료 생성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료 생성 후 홈택스 홈페이지 열기를 해주시면 홈택스를 사용했던 컴퓨터면은 홈택스가 연계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우리 치과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 했던 컴퓨터에서 하시는 게 작업이 좀 더 수월하실 수가 있죠. 연결되는 국세청 홈택스에 설치할 파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 하는 컴퓨터에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 열기를 눌러도 연결이 바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결이 바로 안 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국세청에 직접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면 되는데 경로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물론 이제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면 메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 메뉴명이 바뀌더라도 이걸 기억하시면, 지금 보시는 걸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택스의 신청 제출 메뉴에 들어가시면 물론 그 전에 병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주시고 나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간소화에서 자료 제출 기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라든지 뭐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기관용의 메뉴로 들어가시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이라는 소메뉴가 있죠. 자, 이걸 클릭하시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제출할 사업자 번호 상호가 뜨게 되고 아마 치과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분들은 사업자 번호랑 상호가 자동으로 떠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의료비를 제출을 해야 되는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제출 자료의 종류가 의료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출 자료가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자료의 종류를 선택을 잘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메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실제로 청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자료 제출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제출할 파일은 보통 바탕화면에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서 메뉴가 보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파일을 선택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검증하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검증하기를 안 누르면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증하기를 누르고 나면은 하단에 제출 가능이라고 검증 결과가 나오고요. 이 화면은 최근 몇 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23년도에도 크게 개편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가능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하실 내역을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하기를 누르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22년도에 진료했던 의료비를 모두 제출하고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실 내용은 뭐냐면 간혹 기간을 끊어서 두 번 제출하는 기관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 분을 하나 만들고 6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제출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뒤에 업로드된 게 앞에 업로드된 걸 삭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는 굳이 기간을 나눠서 하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번에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저랑 같이 지금 따라하기로 영상을 보면서 하셨겠지만 만약에 내가 갑자기 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데놀 홈페이지의 소프트웨어 메뉴로 들어가시면 매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기간이 되면은 공지사항이 뜨고 방법이 함께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공지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이라는 게 우리가 매달 하는 청구 작업이랑은 달리 연초에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1년에도 직원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고 작년에 했던 직원이 없고 내가 새로 맡을 수도 있고 혹은 작년에 했더라도 1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 기간이 되면은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작년에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한 걸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조차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자주 물어보는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의료비 자료 제출이랑 국세청 신고 금액이 안 맞으면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의료비 자료 제출할 때 내역을 다 챙기고 수납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하려고 준비하는 치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할 때는 환자가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총 금액만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드로 수납했는지 현금으로 수납했는지 보험인지 비보험인지 이 내역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추후에 하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역이랑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게 세무조사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힘들게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수납 처리를 하다가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종이, 페이퍼로 영수증을 발행해서 그걸 제출하시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굳이 죄책감을 가지시거나 내가 수납을 덜 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아주 많이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수납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자료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혹시 이제 추후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에 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4월, 5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 세무사분이 연말정산한 내역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실제로 세무신고하는 거에 연관적인 부분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다. 자, 두 번째 FAQ는 환자가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수납 자료에서 제출 제외 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원클릭 화면에서는 공제 제외, 수납창에서 맨 끝에 있는 공제 제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수납창에서 못했다. 그러면 자료 제출 조회하신 화면에서 체크를 풀어주시면은 제출이 제외가 된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이렇게 제출 제외를 하시거나 환자 요청을 받아서 제출 제외를 하실 때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미용 성형 목적에 해당되는 진료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제출 제외를 할 때는 필요가 없는 서식이고요. 치료 목적이고 이거는 예방적인 처치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진료비인데 환자가 제출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셨다면 치과 내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환자분한테 서명을, 동의서를 받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서류를 받고 제출 제외를 해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의료비 조회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체크를 그냥 풀고 제출하시라고 안내하는 게 훨씬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제출 제외를 할 건지 환자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연중에 양도양수한 치과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자, 양도양수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A 원장님이 이 치과를 대표 원장님이
대표 원장님이었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B 원장님이 양도양수를 받아서 새로운 요양기관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양도양수라고 표현하는 치과들은 심평원이나 공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관이 개설되는 작업이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예요. 새로운 사업자로 바뀌는 과정이고 터만 물려받는 건데 대부분 전자차트나 청구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계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이 상반기 분량에 대한 팔고 나간 원장님이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병원 정보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환경 설정의 병원 정보에서 상반기 분량에 대한 사업자 내용을 넣고 자료 제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양도양수 받은 치과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환경 설정에서 다시 병원 정보를 바꿔서 기간별로 한 번 더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양도양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번호를 각각 병원 정보에서 수정하신 다음에 조회를 해서 자료를 각각 생성해서 한 번씩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국세청에 로그인 하실 때도 다른 명의로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자료가 중복된다든지 겹칠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팁으로 드리면 이 양도양수 하신 이제 팔고 나가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 경우에는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서 국세청에 로그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1월인데 수납자료 정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끝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납대장에서 일괄 수납 처리를 해서 모든 진료비를 그냥 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료 생성할 때 수납일 기준, 진료일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진료일 기준을 선택해서 자료 제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환자의 실제 수납 금액과는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고 환자가 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실제 수납 대장을 비교를 하셔서 영수증을 신규로 발행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비 자료 제출 1월에 하시기 전에 우리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청구 프로그램에 수납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한다. 두 번째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납 자료는 미리 표시를 해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막상 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디를 못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미리 찾아서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의료비 자료 제출을 단계별로 한번 쭉 따라오면서 해봤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